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새로 고침 대한민국의 김현 두 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편하게 듣기만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 좋아. 멘트 준비했습니다. 예. 자,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보죠. 오창익 인권인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냥 오창익입니다. 아이고, 너무, 준비를 못했습니다. 너무 성의가 네. 없어. 그럼 오늘은 발언 기회는 2대1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심병원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간호사들에게 이상한 옷 입히고 춤추게 강요했다. 근데 이 사건 워낙 많이 이제 알려졌고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간호사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부당 노동행위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원래 간호사들이 해야 할 업무 범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예. 그런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인데 이제 예. 그 병원 측의 주장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자랑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간호사들 얘기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간호사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전형적인 갑질 문화의 한 형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 외의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직장 안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기 너무나 힘든. 사실상 강요된 행위를 사실은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우리 두 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성심병원에만 한정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그러니까 속해 있는 조직, 이 안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자 참여창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네. 지금 성심병원 사례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 혹시 좀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꼭 성심병원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성심병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너무 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노동자 간호사들을 죄다 성적 놀이개점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네. 저는 제가 직접 본 장면은 아닌데 그분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춤을 추기 위해서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줄도 맞추고.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뭐랄까 이를 악무는 어떤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괴감도 들고 그런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심병원 사태는 예. 일반적인 직장 갑질에다가 이게 대학법인의 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립학교 특유의 갑질이 좀 겹쳐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립학교 특유의? 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적폐라고 생각하고요. 사형기업에서 그런 갑질이 있는 건 한둘이 아니니까 일단 저는 국가기관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직접 목격했던 장면입니다. 네네네. 국회 화장실에서 경찰청 차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네. 은밀한 곳에서 만났어요. 네네. 아니 은밀하지만 누구나 가는 곳이죠. 네. 그래서 나왔는데 어떤 한 50대 남자분이 화장실에 타월 있지 않습니까? 종이 타월을 네.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국회엔 저런 도둑놈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분은 볼 일도 안 본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타월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요? 경찰청 차장이 볼 일을 보고 손을 씻고 닦게 하려고. 닦으실 때 드리려고? 싫어요? 네, 싫어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봤어요. 아니 그런 거 사극에서 보는 그 내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요. 경찰청 차장이 치안정감이라고 경찰에서 두 번째로 계급이 높은 계급이고요. 그 계급이 6명밖에 없는 아주 최고위직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황당했던 게 네. 야, 국회에 나와서도 저 정도면 자기네 집안에서는 어느 정도이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 모욕감을 느꼈어요. 제가 보는데도 저러니. 그러니까 아무런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안에서 그러다 밖에서 누가 보면 이게 뭐냐 하고 모른 체하고 치워라 하든지 할 텐데 하여튼 이를테면 법과 제도 또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주요 간부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지난번에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 육군 대장 박찬주 씨의 갑질 같은 거요. 네네네. 그 정말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갑질이었잖아요. 진짜 그것도 업무 외 지시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 사형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기관은 그래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 정도니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 네. 근데 뭐 5장씩이나 뽑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차장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거기 써 있거든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 말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 노영희 변호사님 혹시 그러니까 들으셨거나 겪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비슷한 사례?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러니까 시간 외에 업무 지시하거나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일을 시켜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됐다. 이제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소송한 것도 많이 있고요. 소송을 직접 그러니까 대리해서 그런 것도 있었었고 물론 이제 사측도 한번 뭐 대리도 하고 또 그 피고용인 측도 뭐 하고 그러지만은 일단 이제 그런 식의 그 직장 내에서의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일단 우리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자고 했으니까 자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죠. 이거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나오는 갑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수직적인 문화이기도 하고 사실 상사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지만 자기 자신의 고용이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울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아까 그 우리 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화장실에서 그런 타월 뭐 들고 서 있었던 사례도 혹시 그런 건 아니었나요? 그 자발적으로 먼저 하신 건 아니었나요? 속칭 얘기해서 알아서 기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아닌가요? 그 부속실에서 일하는 군대로 치면 부관 같은 일. 그분들은 저 수건만이 아니라 뭐 어떨 땐 이쑤시개를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치약 칫솔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아니 이쑤시개가 칫솔이 지저분한 건 아닌데 하는 짓이 지저분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속담 같은 말인데 그런 게 떠올랐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이게 보통 속담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했던 표였어요. 좀 잠깐만. 약간 어울리진 않지만. 진짜요? 그럼요. 박정희 장군이 즐겨 썼던 휘호 중에 인권 옹호라는 휘호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신다. 하여튼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셨으니까요. 근데 그 인권이란 말이 들어가는 그 달력에 있는 날이 딱 하루 12월 10일인데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서 정부 차원에서 인권표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40년 전 일인데 우리가 40년 전 군부 독재 정권 때 표호를 뭐 되새길 정도니까 참담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약자 지위에 있죠. 그리고 또 같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직급에 따라 갑을이 나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렇죠. 문제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이를테면 정말 조금이라도 조직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보다 활발한 조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좋은 말은 아닙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계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이런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고 두려워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전 첫째로 누가 역할을 해야 되냐면 바로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병원 사태에서도 이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거는 좀 대책 얘기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4828님이 그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지난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야간 산행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사기 진작을 한다고 한 200명 되는 직원들을 15시간 동안 겨울에 산행을 시키고 사장은 차를 타고 도착하더군요. 도착해 보니까 악단이 뿜빠뿜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습니다. 물론 다음 날 출근은 정상으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15시간 동안 겨울에 산행을 하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도 야간 산행을 시켰다는데요. 아니 저러다가 사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걸려 저러죠?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 근데 이거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든 궁금증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회식 있잖아요. 네네. 회식에 강제 참석을 시키는 것도 업무의 부당한 지시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원래 회식 같은 것도 그 본인이 사정이 있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성원들 간의 인화 단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회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예를 들면은 뭐 규칙적으로 언제 한다라고 미리 공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갑작스럽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뭐 팀장이나 좀 약간 높으신 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갑작스럽게 그냥 오늘 좀 뭔가 출출한데 이런 생각 하나 때문에 회식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이제 문제라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또 그 핸드북님도 문자 주셨는데 1년에 장기자랑 2번 합니다. 체육대회, 송페스티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업무도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합시다. 거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쳐다보세요? 네. 아니 거부하기 쉽지 않죠. 이게 네. 현실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런 성심병원 사태 같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법을 볼까봐. 네, 문제 제기를 했다가 제가 내부 비리 고발자들한테 들었던 끔찍한 얘기가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셨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부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랄까 2차 가해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일종의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랄까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퍼뜨려서 을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 그 성심병원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장 갑질 119라고 하는 곳에 제보가 들어가서 이번 그렇죠.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심병원에서 이번에 누가 제보했는지를 색출하는 작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간호사가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네. 도대체 누가 제보했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제보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임금체벌권과 관련 병원 임원들에 대해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탄원서 형식으로 그 강요적으로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괴담 수준에서 그냥 일부러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현실이 있어요. 이제 색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한번 갔다가 그런 사실을 파악했는데 보복이 있었다. 그다음에 또한 뭐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다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기죽거나 위축되지 말자.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자신을 갖자는 거예요. 지금 성심병원에서도 마치 보복처럼 이런 색출 작업이 진행되면 정말 절망감을 느끼지만 색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정도이고 그리고 정부도 알 정도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문제 제기와 또 뭐랄까 이제 시정 요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을의 지위에 있지만 우리 편도 꽤 많다. 우리가 네, 기죽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싶은 하나 겁니다. 사연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황당한 사연인데 저희 사무실은 소규모 그러니까 10인 이하 사업장인데 사장님 딸 원룸 이사할 때마다 남직원들 일정 빼서 가구 옮깁니다. 아이고 저런. 벌써 5번인데 힘들어 죽겠네요. 아니 원룸 이사 딸이 이사하는데 왜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3층 이상인데도 사다리도 안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 얼른 시집 가기를 바래요. 이런. 그러니까 사장님 딸 우리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그 집안에 근데 머슴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상사집 김장에 부인이 동원되기도 하고 네. 또 잔치 한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가서 뭔가 또 장도 봐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근데 여기서 있는 일이네요. 중요한 포인트가 1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는 점에 저는 꽂혔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밖에 되질 네, 않습니다. 9%. 그러니까 그 정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10명 가운데 9명 노동자들은 노조의 그렇죠.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직의 갑질에 개인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원칙적으로는 얼마든지 자기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라고 한다면 노조라든지 이런 울타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돼야 되는데 그 울타리도 거의 없고. 근데 노조 없는 것 같은 직장협의라든지 사원협의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도 사실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노조가 없으면 직장협의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거고요. 뭐 그러니까. 직원 상조의 수준이고. 네. 아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도 뭐 10% 9%로 굉장히 낮은데 비정규직은
통계를 잘 못 잡을 정도로 낮은데 대략 1.5% 정도 추정하거든요. 조직률이. 그러니까요. 정규직이 이제 9% 정도인 거고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건데 저는 주변에 우리가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적지 않게 있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같은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그 갑질 119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성심병원 사태도. 예.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존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내내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움받을 때 정말 그냥 참기만 하지 말자. 참기만 하면 정말 암 걸리고 나중에 너무 심각해지면 아주 위태로운 사태도 갈 수 있으니까 네. 또 익명의 제보도 굉장히 가능하게 된 곳도 많습니다. 받아주는 데도 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같은 경우 보면 뭐 팩스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방문으로 하든 편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도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 바로 잡아보자. 우리는 그렇더라도 변호사님께 우리 저는 애들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점을 한번 아까 이제 그 법정 대리 역할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갑질을 당하고 한 분이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자, 그럼 법정 가면 많이 구제가 됩니까? 많이 구제되죠. 근데 문제는 구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구제가 돼서 예를 들면 그동안 일 못했던 것에 대한 임금까지 다 모두 주고 네. 원래 하던 일을 하도록 시켜라.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해보았자 그들은 다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괴롭힘을 줍니다. 얼마 전에 근데- 뉴스에 복직한 그 직원들 네. 벽 쳐다보게 네. 책상 하나 놓고.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데 옆에서 누구를 동원하느냐면 같은 동료 직원들을 또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오창희 인권연대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맞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매우 어려운 구조여서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맞아요. 당장 내가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너무 힘들다는 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인권 침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걸 문제 제기했다가 더 큰 인권 침해를 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만약 좁은 업계는 그럴 수도 있구나. 업계에서 막 퇴출당하고 블랙리스트에 말 그대로. 올라가고 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울 재듯이 개인으로서는 재야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견딜만 한 건지. 근데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지문 중위가 용감하게 증언해줬고 또 보안사 사찰에 대해서도 뭐 윤석영 일병이 그런 일을 해줬고 그러니까 우리 곳곳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해결되는 경우를 보면 피해자가 용감하게 증언해줄 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왔는데 네. 너무 참지만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인권 피해자들 곁에 국가기관도 있고 또 노동조합도 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사연이 들어왔네요. 회사 화장실에서 휴지가 넘쳐서 지저분한 모습을 회장님이 보셨답니다. 그래서 회장님 직원들 정신 상태가 해이하다고 그때부터 직원들 매일 담당을 정해서 오전 오후 화장실 순찰을 시켜요. 참네.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 순찰합니다. 근데 임원들은 또 제외합니다. 임원들은 화장실 안 가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자괴감이란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고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사실은 별로 없을 텐데 네. 이제 규모가 되게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문제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오창익 국장님은 그래도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마무리. 저는 용기를 내시되 좀 요령껏 용기를 내시는 게 요령껏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매우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령껏이라고는 세 글자에 어찌 보면 서글픈 현실이 담겨 있다. 너무 서글프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성심병원의 그런 사태가 좀 다른 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노조 조직률이 한 40% 정도 돼요. 네. 그런 데서는 그런 걸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새로 고침 대한민국인데요. 이 직장 내 부당한 업무 외 부당한 짓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요령껏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이 어두운 현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 가름을 하고 오늘 새로 고침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